앞에서 이제 집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네. 7분이 지난 다음에도 생각을 해봐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집 얘기. 네네. 어차피 거기서 계속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제 딱 정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집 있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농사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농법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시분들이 네. 이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기만 하면 가을에 풍성이 이제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농사 한번 해보시면 더욱 힘들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초기에는 쉬운 작물부터 또 적은 규모로 이렇게 하시면서 적응이 되면 기술이 좀 늘어나면 면적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초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쉬운 작물. 네. 뭐 작물 이렇게 막 말하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요. 네. 집에 있는 화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다 죽여요. 큰일 왜 나요. 이렇게 못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화분 하나 관리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그렇죠. 되고. 아주 뭐가 적당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저 같은 이런 초보 농사꾼이 딱 맞는 것? 할 수 있는 어떤 작물 뭐가 있을까요? 그냥 누가 해도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들 그런 게 있긴 한가요? 뭐가 있을까요? 예, 추천해 줄 만한 거. 예, 있습니다. 이게 추천을 해드릴 것 같으면 보통 초보 농사꾼들에게는 고구마라든가 감자 그리고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을 한번 심어보시면 좋은데요. 네. 사실 그만큼 재배 기술이 까다롭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쉽기는 하지만 솔직히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우리가 가서 농사 기술을 배우고 또 농업에 적응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그런 작물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늘면은 다른 작목들로 이제 이전을 하셔도 되고 또 농업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작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궁합이 맞는 작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 해보시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시지 않은 분들은 해보시다가 이게 나하고 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런 작물을 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선택하실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목을 주 재배 작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주 재배 작목 쪽으로 이제 그 마음을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요. 저는 그 대학 학창 시절에 대학 때 농화를 가졌습니까? 학교에서 농화에 가서 고구마 굉장히 많이 뭐 개중에 어떤 분은 서리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절대 거기서 농촌을 도와 고구마 캐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건 둘째치고 허리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숙이고 감자, 고구마 캐는 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말씀해 추천해 주신 고구마, 감자, 옥수수, 콩 이거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저는 한번 내려가면 요걸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근데 진짜 이것보다 더 쉬운 거 있어요. 뭐요? 상추. 상추요? 상추 그냥 뿌려놓으면 그냥 막 자라더라고요. 비 오고 뭐 바람 불어도 계속 자라던데요?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뭐 아니 그냥 막 그냥 막 먹었겠지요. 자라놓은 걸 누군가가 막 키워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먹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먹고 그 텃밭에서 이제 조금씩 텃밭에. 하실 때는 괜찮은데요. 그거를 이제 직업으로 아니면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실 때는 규모도 힘들어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추 그 재배 기술도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희 씨 심어놓는다고 남의 되는 게 심어놓은 거 그거 막 먹고 그러지 마요. 역시 남의 게 맛있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역 특산물을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처음에는 약간 고구마, 감자를 시작했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 특산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판매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농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특산물을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해서 마을마다 이제 집화장이 있어요. 그 집화장에 갖다 놓으면 농협에서 와서 그것을 갖고 가서 경매를 하고 그 대금을 이제 각자의 통장으로 이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힘들게 키워서 이 유통 경로가 굉장히 또 편하게 유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재배 작목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초보 농사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주 재배 작목을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그 그렇죠. 지역 특산물을 하게 되면은 초보 농사꾼이 가도 주변 분들이 또 같이 하시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현장에서 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옆집에 가서 또 이렇게 물어보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점이 됩니다. 근데 지역 단위 특산물 하면은 우리는 뭐 강원도에는 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단위 특산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려면 뭐 어떤 어떻게 사이트나 이런 게 없을까요? 들어가면 저희가 될까요? 아는 정도는 보성, 뭐가 생각나요? 녹차, 대구, 대구. 사과. 대구를 어디다 대구? 아니 대구에 대구 볼때기 대구 이런 사과도 있고요. 네. 대구는 분지인데 어떻게 물고기가 있어요? 부산에서 갖고 오나 보죠. 아유, 네. 참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이 시골 가면 큰일 나겠죠? 이런 지역 예. 특산물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네. 사이트 이런 게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요즘은 워낙 정보들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각 시군의 해당 지역에 이제 그 시군청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로 가시면 그 지역의 주 작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귀농하는 그 마을에 네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이 마을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뭔지 또 구두로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본인의 작물을 선정하시는 게 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네. 첫 농사에 온갖 정성을 다 썼죠. 다 쏟죠. 그래갖고 넓게 크게. 성공하셔야 근데 이것만 되는데. 되면 진짜 나는 인생 핀다 이랬는데 그게 또 망했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막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네. 많죠. 저 같은 수희 씨 같은 경우도 상추 뭣도 모르고 이만큼 심었다가 망하는 거죠. 또 알아요, 잘 나올 수 있고. 이런 또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갖고 농사도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제가 농사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네. 혹시 귀농하시려다가 주춤하시고 농사 기술 다 배워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귀농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의 기술을 이제 같이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안에 그 본인이 선택한 작물에 대한 기술을 현장에서 같이 배우면서 이제 그 정착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계신 너무 분들한테 이렇게 배우시고요. 네.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그 기간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한 3년 안에는 그래도 내가 그 농업에 있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기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가시면 3년 정도. 예.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업을 해도 6개월, 1년 정도는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아예 지역으로 옮겨서 살러 가는데 그 정도의 여유는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에서 살 때는 보통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일에 별로 상관 안 하고. 네네. 근데 지방에 이제 내려 시골에 가면은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다 알죠.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안다고 해서 그러면은 가면은 또 다 같이 좀 어울리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충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아니면 또 도시에 어울릴 수 살다 있는 가면. 방법, 뭐 그러니까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약간 어울릴 수 있는 텃세도 있지 방법.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아, 예, 실제로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도시는 좀 개인적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농촌은 이제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문화에 이제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다시 도시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셔요. 그 농촌으로 가실 때에는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아 나도 이제 이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뭔가를 따지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이나 집을 사서 이제 집을 짓는데 그 도로를 보니까 이게 나의 땅인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는 사유지입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철책을 이렇게 쳐놓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동안 경운기도 다니고 트랙터도 다니던 그런 농로인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거기 야박하게 그러셨죠. 다니지 그렇죠. 못하게 한다면은 맞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본인들의 능력을 좀 활용해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차피 거기 살고 계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내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주신 말씀 네.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농촌에 가서 귀농을 하셨을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싶습니다. 귀농 특별히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연구관님 감사합니다.